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단백질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기와 계란을 열심히 챙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흡수율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양은 채우고 있지만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나 계란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개월 안에 근육 감소가 더 심해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외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백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단백질의 진짜 비밀입니다. 바로 흡수율이 높은 3가지 특별한 단백질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는 걸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신 김영호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매일 달걀 2개와 소고기를 꼭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답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심장도 괜찮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저는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은 충분했지만 흡수율이 낮아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소화 부담이 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3가지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이런 음식들이 고기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흡수율과 소화율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이 다시 연구소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할 정도로 힘이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텃밭일까지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과 흡수율이 핵심이었던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영호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켜주는 3가지 단백질 보물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보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새우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닭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새우가 더 좋은 점은 소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69세 어르신은 매일 저녁 새우 반찬을 하나씩 추가해서 드셨는데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면 집까지 걸어오기 힘드셨는데 지금은 2손에 장바구니를 들고도 거뜬히 걸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새우를 드실 때는 말린 새우볶음이나 새우 계란찜, 새우 애호박볶음처럼 소화가 잘 되는 요리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린 새우는 단백질 농도가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고온에서 튀기면 이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새우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보물은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인 렌틸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렌틸콩을 잘 모르시는데 이건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식품이에요.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렌틸콩은 예외입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2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신 이영희 75세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가 힘드셨는데 렌틸콩을 현미와 함께 지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늘어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고요. 렌틸콩은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또는 렌틸콩 샐러드로 활용해도 좋아요. 삶아서 야채와 함께 버무리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간장을 많이 넣어서 조림으로 만들면 혈당을 오히려 높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밥 지을 때 콩을 섞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렌틸콩은 일반 콩보다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 보물은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인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하면 그냥 고소한 맛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영양 보물창고예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염증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박순자 70세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드셨는데 들깨 라떼를 꾸준히 드신 후 통증이 완화되어 다시 텃밭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통증도 함께 좋아진 거죠. 들깨가루는 아침에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들깨 라떼로 드시면 좋습니다. 죽이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고소한 맛이 있어서 드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이 있는 들깨는 소화가 어려워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커피 들깨가루라고 표시된 걸 사시면 됩니다. 혹시 들깨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드셔보시면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맛에 놀라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근육을 되살리는 핵심 단백질 보물들입니다. 새우의 소화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 렌틸콩의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들깨가루의 염증 완화 오메가3까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따로따로 드시는 것과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단백질 보물들의 효과를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조합법과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효과를 200% 높이는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만들 때는 절대 튀기지 마시고 살짝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C와 아스타잔틴이 모두 파괴되거든요. 볶을 때는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넣어서 아삭하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혹시 집에서 새우와 채소를 같이 조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렌틸콩과 현미 조합입니다. 이 둘은 정말 완벽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요.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현미가 보충해주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을 렌틸콩이 채워줍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서 완전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현미밥에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율을 조금 낮춰서 시작하셔도 좋고요. 렌틸콩 스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간장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천연 조미료나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드셔볼 생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와 유제품 조합입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의 지방 성분이 들깨가루의 오메가3 흡수율을 높여줘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도 함께 흡수되어서 뼈 건강까지 강화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이나 요거트에 들깨가루를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섭취 직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맛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단백질 대사에는 정말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물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너무 적게 마시면 피로감이 생기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각각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평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 식사 후 가벼운 걷기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신호를 줍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고 동네 한 바퀴 정도면 충분해요.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평지 걷기 위주로 하세요. 계단이나 언덕은 피하시고요.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소화도 도와주고 단백질 흡수도 촉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잠깐 걸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근육 합성의 70%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하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셔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근육이 분해되거든요. 아무리 단백질을 잘 드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특히 웃음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가족들과 대화하시면서 많이 웃으세요.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에 익숙해지거든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지키시면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아셨으니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던 잘못된 단백질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만 많다고 근육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기와 계란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무작정 동물성 단백질만 늘리면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거든요.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같은 흡수율 좋은 단백질로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서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6개월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지고 1년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흡수율 좋은 단백질과 올바른 조합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김영호 어르신처럼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고 텃밭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정도로 활력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자존감도 높아지죠. 핵심은 새우의 소화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 렌틸콩의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들깨가루의 염증 완화 오메가3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우는 브로콜리와 렌틸콩은 현미와 들깨가루는 유제품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에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입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라실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근육과 활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힘이 넘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식후에는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도 꼭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챙길 때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말씀드린 들깨 라떼를 시도해 보시면 후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